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한 데 이어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정조준하는 양상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치권의 핫 이슈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걸 지금 처리할 예정으로 있죠.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또 민주당에서도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왜 박진을 처리하는 겁니까? 해임 건의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 박진 장관은 상을 줘야 될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 대미 대일 외교를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전력 투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를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순방 외교 성과는 없고 국격 손상, 국익 훼손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이재명도 어제 대표 연설에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뭘 외교 이재명도 어제 국회 연설에서 외교 참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데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 회생이죠. 아니 지난 정부 대미 대일 관계가 얼마나 엉터리였어요. 근데 미국하고도 이번에도 그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했잖아요. 박진 장관이 가서 초석을 깔아놓고 이번에 해리슨 부통령도 오늘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법도 그렇고 많이 만졌죠.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이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자기네 국익으로 해서 통과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장관이 뭘 잘못해서 했나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났다고 한국만 빼줘? 그 미국 11월에 중간선거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국 여론도 그렇고 영국의 FT,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는 한국이 엄살 부린다. 오히려 한국이 기회다. 이런 게 칼럼이 나와요. 왜냐하면 배터리 이런 거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문재인 때는 위안부 합의, 징용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 그렇죠. 이번엔 윤 대통령이 가서 문을 열었잖아요. 물꼬를 텄죠. 싸움질하고 죽창 들고 하려면 그건 아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하려고 기시다 속 좁은 일본 총리 가까이도 찾아가서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기시다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와서 만나고 외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아베 국장에 한덕수 총리가 갔잖아요. 기시다도 한덕수 만나가지고 강제징용 문제 등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렇죠. 거기서 윤 대통령이 큰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총리하고 좀 만나서 한 20여 분 또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나 이런 걸 완전히 파기를 해버렸잖아요. 그 등 돌렸던 거를 이제 고리를 잇는데 무슨 외교 참사예요. 진짜 외교 참사라면은 문재인 때 중국 방문할 때 혼자 밥 먹었어요. 9끼인가에서 8끼인가 뭐 혼자 7끼인가를 밥 먹었잖아요. 또 제 후배지만 매일경제신문 사진기자들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그게 외교 참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고 그러는데 왜 조문을 안 해요? 상주 찰스 3세 만나서 위로해줬고 장례식 갔잖아요. 그래서 영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한국의 조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감동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이 어디 이웃 나라입니까? 비행기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되는 나라예요. 낮과 밤이 바뀌어야지 가는 나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외교 참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마 가결될 가능성 높죠. 왜?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넘으니까 되긴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서에 붙일 일이다. 그럼 박진 지금 새 정부 와서 제일 잘하는 장관이 박진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박진 장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옳고 그러면 네.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 국민이 알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이번에 미국 순방했을 때 일본 기시다 총리는 뭐 바이든하고 단독 회담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한 나라는 저 영국하고 필리핀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 저렇게 몰아붙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하나의 문제를 찾는다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영국 가기 전에 좀 기자회견하면서 약간 뻥을 쳤어요. 초를 친 것이죠. 초를 쳤죠. 예, 그 사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 정상회담이 확정됐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잔뜩 높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했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그거는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좀 섣불렀다. 그래서 저는 장관은 문제 상을 줘야 되고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 그거는 대통령 왜 그 구설수에 올른 험한 말이라든지 대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대통령실 참모에 대해서는 좀 비판은 좀 할 여지는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 출신 참모들이 실무를 몰라서 그런지 제대로 보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동안 우리 정부 들어서서 해임안이 가결된 게 6명이더라고요. 네. 그중에 5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도 많았죠. 오치석 내무, 뭐 권오병 몽교도 있었고 임동원 통일부 장관 DJ 때 그렇죠. 또 김두관 행자부 장관 네. 이건 노무현 때 네. 그리고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 앞에 6명 중에 5명은 사퇴를 했고 네. 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해가지고 네. 사퇴를 안 했는데 이 해임안이 가결된 이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오치석 내무부 장관. 아, 그때 생각납니다. 이른바 공화당 4인방이라는 사람이 아주 작살이 나버렸죠. 쌍용 창업자 김성곤 수염 다 뽑히고 그랬죠. 가서 안기부 국정원 저 가서 수염까지 뽑히고 정계 사퇴 은퇴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장관 회의만이 통과하기도 어렵고 통과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탄핵이니까 어수선하니까 그냥 넘어갔고. 네. 근데 이번 박진 장관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른 거.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 민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안겨갖고 그렇죠. 공지를 몰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걸 그렇죠.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궁지로 몰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쫓아내겠다. 우리가 0.73%밖에 안 줬으니까 뒤엎어버리겠다. 이런 사실상 식물 대통령 만들겠다 안 되겠다, 이런 이거죠.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외교를 문제 삼는 건 나쁜 게 미국에서도 불문율이 있잖아요.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춘다. 그럼요. 그렇게 아무리 싸워도 외교 문제 갖고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 외교부 장관이 불신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힘이 빠져서 못 하는 그렇죠. 거죠. 저 사람 자국에서도 뭐 불신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 있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경선에서 멈춰. 그렇죠. 아니 문재인 때 강경화, 엉터리 같은 장관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박근혜 때 또 윤병세 장관을 5년 했다고 해서 오병세라고 할 정도로 장관들을 잘 안 바꿔요. 특히 외교부 장관은 미국 같은 데 국무장관은 그냥 임기 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외교부라는 거는 안면 장사입니다. 예. 얼굴 익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저는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영국 조문외교, 유엔 총회외교 저는 의미가 큰 게 글로벌 무대에서 얼굴을 알린 겁니다. 예. 이제는 급한 일 생기면은 전화통 들으면 상대편 전화통 같이 들어서 얼굴 안 봤으면 뭐 how do you do 뭐 초면입니다 이럴 텐데 이제는 바로 들어서 long time no see 예. 아, 잘 계슈? 하고서 용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외교도 사람 상대하는 거거든요. 안면을 튼다는 게 안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정상끼리의 안면 장사입니다. 외교라는 게. 그거를 외교부 장관을 저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올리고 통과시키려고 한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참 몰상식한 반역사적이고 반상식적인 그런 반국가적인 작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한 대로 이 국격을 손상하고 국익을 훼손한 게 바로 자기들이에요. 그게 민주당이죠. 네, 대통령 그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MBC하고 짜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물론 그런데 그건 일종의 가식거리인데 예. 아니 미국 대통령 봐요. 욕을 달고 사잖아. 욕을 달고 살아. 트럼프 더하고 바이든도 기자회견하는데 그 뭐 어디죠? 그 폭스 뉴스 기자한테 선 오브 비치. 예. 예. 그리고 1시간 내에 전화는 했지만은 옛날 링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냥 입에 선 오브 비치를 달고 삽니다. 예. 근데 대통령 한마디 갖고 저렇게 외교 참사라고 저렇게 비난하는 거 저는 참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네. 오늘 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은 그동안 눈의 가시로 여겨온 사람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닙니까? 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법사위, 애결이, 본회의에서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갖고 펀펀히 케어패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개망신을 당한 거죠. 개망신 한마디로 당했죠.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27일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이 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검수 안 받고 그렇죠. 가지고 그 법무부 뭐 국민의힘도 했습니다만은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가처분도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직접 현장에 변론으로 나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한 장관을 고소한 건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했길래 한 장관을 고소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얘기도 아니고 일부 정치인이 그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검수완박법을 했다.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공언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 건지. 그때 박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검수완박법을 벼락치기로 날치기 할 때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했어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여야 하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거다. 이게 야반도주지 뭐예요, 밤에. 야반도주 그 한마디로 국민들이 속이 그냥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야반도주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고소를 하는 건 좋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만약 고소한다면은 진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야죠.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용도 위헌이고 절차에서도 위장탈당 쪼개기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것을 헌재가 인정해 준다면 우리 민주주의 기능은 아주 멈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그 말이 뭐 틀린 그렇죠. 말 아주 옳은 말 아닙니까? 엉터리도 없는 법 통과하려고. 민영배 이장 탈당했는데 최근에 또 그 그렇죠. 사람 쓱 이 다시- 복당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재명도 말 잘 들으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빨리 데리고 와서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위장탈당하고 또 지금 국회의장 하는 김진표 안건위원장인가요? 맡아가지고 또 꼼수 부렸잖아요. 안건 조정위원장. 그래도 거기 가서 얼굴 한번 깎이고 국회의장 하나 땄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고소하려면 재판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는 말 안 하고 거기서는 말에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까 좀 몰렸어요. 완전히 몰려버렸죠. 네.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쟁송무 그렇죠. 자격이 없다. 법무장관이 무슨 이 검수완박법으로 피해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뿐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저스티스 정의를 다루는데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을 말도 안 되는 편법으로 뺏었는데 그걸 법무부 장관이 그걸 쟁의 신청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네. 통할 지휘를 할 수 있고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는 네. 아주 지휘 감독기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지 그게 왜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아 그게 타당한 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거기서는 헌재에서는 아주 밀려가지고 헌법 재판관들도 그 유장 탈당 그거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경찰 고발에서 재밌는 게 고소인이 박홍근 원내대표예요. 예. 왜 그렇겠어요? 다른 의원들은 여기 나서기 싫은 거예요. 네.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총대를 맸거든요. 당 차원에서. 또 하나는 검찰에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자기 편이라고 지금 검찰은 자기가 검수완박의 피해자잖아요. 예. 근데 경찰은 검수완박의 오히려 수혜자. 이거 수혜자잖아요. 예. 박수 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경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정권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쓱 고발해가지고 해봐. 이거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꼼수가 보이는 그런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죠, 고소.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하니 많이 그렇게 엄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할 명분이 없잖아요. 또 한동훈 장관 탄핵해보세요. 나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내가 무슨 법을 위반한 게 있냐? 헌법에 위반한 게 있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못 오고 이번에 권한쟁의 그 헌재 이 변론 그걸 말꼬투리 이게 말꼬투리입니다.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검찰이 이원석 총장 딱 들어서면서 그렇죠. 그냥 강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맞대응으로 한동훈을 딱 또 우리도 고소를 하겠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꼬투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주특기가 적반하장이잖아요. 예. 방어를 위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쪼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쪼잔한 거. 네, 쪼잔하죠. 그걸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했다고 한 얘기를 했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불량이죠. 어제 이재명 국회에 가서 봐요. 예? 면책특권이라든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하고 국민의힘이 물개 박수 쳤어요. 물개 박수. 예? 그러니까 예. 거짓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자기 가두라는 얘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도둑놈이 감옥 가가지고 도둑놈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참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진하고 한동훈 장관 민주당의 십자포화를 뽑았는데 내가 보면 그 두 장관을 제일 잘했어요. 그렇죠. 제일 잘한 장관 중에 사람을 거꾸로 제일 들여야 잘해요. 예. 제일 다른 일도 사람은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를 네. 모르잖아요. 장관이라 하는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은 좀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직 좀 내놓은 게 없어요. 예. 말은 시원하게 해요. 예. 뭐 전세 사기범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소음 아파트 층간 소음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데 말이 좀 앞서서 정치적 발언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실질적인 걸 내놔야 그렇죠. 합니다.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원희룡은 아직까지는 그냥 관찰 단계고 예. 한동훈하고 박진 장관은 저는 검증에 통과한 장관이다. 이런 분들은 5년간 계속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진 장관에 네. 대해서는 설사 해임 건의안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도 한동훈 직접 고소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발목을 잡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업무 능력으로 보면은 박진 장관하고 강경화하고는 업무 능력이 한 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는 그 외교부 장관 하면은 미리 벼락치기로 써가지고 한 거 읽기 바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 뭐 공사 사장 아니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숙이 해외 버킷리스트 가니까 어디가 그렇죠. 가기 그거, 좋은지 뭐 그렇죠. 이렇게 풍경이 좋은지 뭐 음식은 어떤지 이런 거 주로 그거 갖고 버틴 거죠. 박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미국 통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외교통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내치, 내분 이런 거를 넘어서 좀 국가적으로 힘을 좀 몰아줘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또 한동훈 장관 고소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역풍으로 부메랑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맞습니다.